자, 여러분, 오늘 데일리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딱 여기 69K만 박살내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옵션 만기도 있고 저녁에 정말 엄청난 10시 반에 지표 발표들이 모여있죠. 자,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의 변동성이 엄청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빙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모두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모든 분별력 있게 대비 전략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면은 정말 계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제 현재 포지션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에서의 상단, 이 상단에서부터 들어간 목표가 74K까지 해당 목표가를 이후에는 아직까지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장이 끝나면서 한 차례의 변동이 올 겁니다. 그때 포지션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라이브로 알려드리기엔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창에 호가창 그리고 실시간 지표들 모두 다 보고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알림 모두 다 제 스터디룸 통해서 공유 드릴 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자님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쪽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일단 69K만 보면 되는데 여기가 어떤 자리냐? 여기는 우선 이 세력들의 돈이 망가지지 않는 이 오더 블럭의 상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곳은 바로 이제 옵션 만기에 오늘 최대 고통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고통이 뭔지 그리고 옵션 만기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보자면 이전 고점을 따는 무빙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숏 포지션들을 모두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하고 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전 매도 FEG를 제외하고 30분 봉으로 봤을 때 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매도 오더블럭이 생겼습니다. 자, FEG와 다르게 오더블럭은 뭡니까? 세력들의 매도 구간, 이 세력들이 던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쭈쭈쭉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력들이 들어온 구간이 어딘지 봐야 되는데요. 자, 세력들이 들어온 구간은요, 우리가 한 4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정도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락 채널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오다가 한 번에 여기에서 숏을 계속 놓고 있죠. 왜? 이 채널을 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숏을 놓습니다. 근데 이 숏 포지션들을 죽이는 한 번의 무빙이 나오고 계속해서 또 상단을 지켜주다가 여기를 모조리 죽이면서 지지대를 밟고 올라와서 지금 74K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공간에서 자, 이 상단 채널을 벗어날 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장대 양봉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자, 장대 양봉은 이 세력이 만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다. 어디에? 이 아래쪽 FEG 사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9K가 어떻게 무너지는 순간 여기에도 매도 압력이 걸리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 위쪽에서 매도 오더블럭 떴죠. 여기에서 다 던지지 않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추가적인 압력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대응을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자, 반대로 이루어질 때는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지켜준다고 하면 소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청난 뭐 100K의 상승 이런 거는 여러분 꿈꾸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소폭 상승이 조금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자, 이전 고점 정도를 따주는 상승이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72K까지의 목표가를 두고 소폭 상승을 봅니다. 다만 이 소폭 상승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뭐다? 69K에 한번 찍고 반등을 하는 상승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옵션 만기도 있고 뭐가 있다? 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장에서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자리 들어갔던 것들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서는 박스권을 한 번 더 밟고 올라가죠. 이 박스권은 엄청나게 뭐가 있다? 지지가 강하다. 왜냐? 이 박스권이 어디서부터 오는 박스권인지를 봐야 돼요. 이전 고점들이죠. 자, 이전 고점들에서 탈출 개미를 만들고 올린다는 거는 추가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자리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에서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추격만 하게 된다면 계좌가 다 녹아요. 여러분 변동장에서는요 하락보다 더 빨리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리 계속해서 세팅 드릴 거고 보통 제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 유튜브로 한번 알려드리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69K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위로 72까지 1차 목표가 정도는 둘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 안내를 제가 이런 식으로 스터디룸으로 진입,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제 매매 일지 남기는 것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두 리딩방처럼 뭐 여러분들에게 뭐 수수료를 떼고 그런 거 전혀 없죠. 제 이슈들까지 정리해서 제 매매 일지를 정말 남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 선택하셔서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다 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참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면 오후 5시까지는 옵션 만기장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후 10시 반에는 이 지표 발표 대응을 오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옵션 만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옵션 만기는 최대 고통만 알면 됩니다. 자, 옵션 만기 간단하게 금요일 5시까지. 자, 5시마다 확정 가격, 5시에 있는 그 가격. 그러니까 5시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냐 이거예요.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는 69K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뭐 72K보다 위로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가격 디테일을 맞추는 건데요. 자, 그때 있어서 이 거래소가 이 맞춘 개미들에게 돈을 줘야겠죠. 근데 이 개미들을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가격대가 이 최대 고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최대 고통 자리로 뭐 아래에 있으면 위로 끌려가고 위에 있으면 아래로 끌려가는 이러한 포지션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최대 고통 자리가 100%는 아니다. 왜냐 데리비트 같은 경우에는 69K보다 아래로 떨어진다에 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69K 아래로 떨어뜨리겠어요? 아니죠. 69K 위로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69K 위에서 이 장이 계속 노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0K를 한번 가면 70K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하락에 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죽이려면 69보다는 위에 있고 70보다는 살짝 위에 있으면 이 두 개의 개미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70.5보다도 아래에 건 사람이 많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70.5보다도 위로 갈 수 있고 71K보다도 아래에 건 사람이 많다. 그럼 계속 이 아래에 건 사람이 많은 데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71.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데리비트는 어떻습니까? 자, 데리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콜이 더 높다, 상승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바이낸스랑 반대입니다. 데리비트는 어떻습니까? 자, 상승 69K보다 상승하면 안 된다. 왜? 얘네한테 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맥스페인이 똑같지만 어떻습니까? 자, 우리 바이낸스와 데리비트의 맥스페인만 같이 그 아래 차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데리비트 69K 아래로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바이낸스에 맞춰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겠죠. 자, 가격대를 보면 지금 71K입니다. 1시간 봉에서 보면 계속 횡보장을 가고 있죠. 사실 여기서 갑자기 69K를 때려도 여러분 이상한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의 맥스페인이 계속해서 69K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5시까지는 하방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올리려는 신호가 강할 겁니다. 왜? 바이낸스에서는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압력을 걸 겁니다. 자,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려도 위로 올리는 이런 장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5시에 우리가 이 모든 장이 끝나고 나면 거래소가 돈을 빼겠죠. 자, 그럼 뭐가 터집니까? 하방 압력이 터집니다. 매수 압력이 사라지니까 위로 올리려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자, 밑으로 내리려는 압력이 갑자기 세지겠죠. 왜? 이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 그럼 갑작스럽게 아래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뭐냐? 바로 되돌림 구간이라는 거죠. 자, 보통은요, 이 데리비트의 맥스페인을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데리비트가 맥스페인이 무엇이에요? 69K입니다. 자, 69K 위로 상승한다에 건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데리비트는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얼마 아래로? 69K 아래로. 그렇다는 것은 우리 바이낸스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이 거래소 입장에 맞춰서 매수 압력을 걸어도 5시 이후에 데리비트의 중점가인 이 아래로 다시 내자 꽂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스터디룸 통해서 라이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같은 장은 들어와 계시면 진짜 재밌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타점 모두 다 공유해드리지 않고 정말 안전한 자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좀 세심하고 좀 많이 견주고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랑 잘 맞으실 테니 한번 들어가셔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제 관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나스닥 차트를 조금 볼 건데요. 나스닥이 아직 소폭의 상승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지만 진짜 소폭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옵션 만기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예정이다. 자,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이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패턴에서 봤을 때 나스닥이 뭐 조금 올린다고 해도 이 매도 FEG 혹은 이 일목구름의 하단 여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간다고 해도 여기가 조금 안정권인 상태죠. 자, 요만큼의 상승분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전 상승분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뭐 최대로 가도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승분이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많게는 뭐 71K, 2K 정도가 될 것이고 진짜 많아도 74K 뭐 전고를 잡아먹는 이전 꼬리를 계속 잡아먹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것이 정말 소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소폭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청산 히트맵을 조금 봐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한번 보면요. 청산 히트맵에서는 지금 72K, 71.9에 한 번에 청산 물량이 들어와 있고요. 팽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놓여있는 이 70K의 하나의 물량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70이 어쨌든 69 바로 위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받아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갈 예견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 지지가 나온다면 위쪽에 있는 것을 바로 청산시키면서 아래 위 털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우리가 위를 턴다면 아래로 내려 꽂으면서 다시 한 번에 반등이 나와줘야 소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을 먼저 털어주는 무빙을 다시 보여준다고 5시 이후에 하더라도 소폭 반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인 구간 반등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나올 테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 라이브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주봉을 지금 봤을 때 주봉에서 뭐가 못 올라갔죠? 이 하단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우리 비트코인은 이런 상승 채널을 크게 파란색 진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안으로 코로나랑 이번 패닉셀만 못 들어갔다. 근데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타줘야 되는데 아래에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지지선을 이 추세로 한번 뚫어보는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날봉으로 이 추세의 상단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양봉의 반 정도를 잡아먹는 음봉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되돌림 구간을 겪었다. 근데 지금 반 정도 FEG의 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약소폭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또 한번 잡아먹는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 되돌림이 여기까지 모두 채워준다면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진짜 소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좀 뭐 현물이다 장기적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요 주봉 채널의 하단선 여기를 일봉으로 지지를 좀 받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날봉에서 지금 점점 일목구름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대로 밀고 들어가야 어떻게 우리가 이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지 구간을 넓힐 수 있다. 근데 이 날봉이 머리를 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유동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5시까지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무빙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5시 이후에 터지는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될 자리는 69 여기에 당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 다음 10시 반에 나오는 터지는 자리 계속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